대외 활동 너무 많아. 못 고르겠어. 그렇다면 바로 여기! 집통 서포터즈에 지원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SNS 운영에 소질 있는 남녀노소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부동산 콘텐츠 기획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도 쌓고 서포터즈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혜택도 잡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집통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9월)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 1.52%, 수도권 1.8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8.5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년여 만에 7년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가 잇따라 나올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총 7개 단지 200가구가량으로 시장에서는 최대 1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과천발 로또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증여 건수는 4만 1,04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실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10월 중순이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우발 채무나 추가 부실 등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주식 매매 계약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8.5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년여 만에 7년 이상 늘어난 수준인데요. 생활비로 나가는 돈과 대출 제한 등을 고려하면 서울 내 집 마련은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18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대의 주택을 사려면 월급을 모두 모아도 18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약 14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와 비교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에는 약 11년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7년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은 상승이 더딘 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소득이 올라야 뭐 1년에 2, 3%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값은 뭐 그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다소 뭐 우상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오르면은 그 기간은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이에 단기 매물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매매 수요 전환을 줄이기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응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집값이 약 15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이 되레 누를수록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일 KB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9월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1.52%, 수도권 1.8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 6월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8.5배로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3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올해 6월 기준 10억 3,486만 원으로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냉소적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30대 응답자 중 85%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30대 응답자는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스테이션3가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 1,041건으로 전년 동기 3만 7,715건보다 8.8% 증가했습니다. 서울 B아파트 증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서울 B아파트 증여 비중은 전체 거래의 11.2%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B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15년 4.7%까지 내려갔다가 2016년 5.6%로 반등했습니다. 조사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가 잇따라 나올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총 7개 단지 200가구가량으로 시장에서는 최대 1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과천발 로또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지식정보타운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 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옵니다. 이번 물량은 지난 3월에서 5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식정보타운 분양 당첨자들을 상대로 펼친 수사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적발된 40가구에 대한 재청약분입니다. 같은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36가구,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 36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 28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36가구 등 최대 176가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전국적 관심이 쏠리지만 수만 대 일까지 치솟는 최근의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과 달리 세 자릿수 이내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공인중개업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첨을 노리고 비거주 조건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방을 구하는 문의가 올라오는 등 분위기가 가열되는 양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산 4구역에 용적률 295%를 적용하고 평균 분담금은 9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른 공공개발 후보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설명회를 진행한 만큼 정부가 제시할 인센티브 등에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주민 설명회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며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은평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증산 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며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산 4구역은 지난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40여일 만에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가 2사 대책 발표 당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입니다. 증산 4구역이 후보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2차 설명회를 진행한 만큼 정부가 제시할 인센티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정부는 증산 4구역의 용적률 29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력개발 시 적용되는 용적률 247%보다 48%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 분담금 총액은 1,665억 원으로 자력개발 시 분담금 총액 3,970억 원보다 2,305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호당 평균 분담금도 9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급 계획입니다.
설명회 당시에는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에 대한 공급 계획만 포함됐습니다.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물량 공급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그쵸. 사전에 중대형 평형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다시 중소형 위주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주민들이 좀 불만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증산 4구역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을 고려하는 지역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실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10월 중순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우발 채무나 추가 부실 등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KDB 인베스트먼트와의 주식 매매 계약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와 계열사 편입 이후 독립 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준비 중입니다. 계열사들이 기존에 가진 장점을 계속 살려나감으로써 대우건설 인수가 그룹의 중복 리스크보다는 동반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건설을 살려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인수 목적이라며 대우건설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최용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입니다.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중심으로 지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28% 상승했습니다. 0.24% 상승한 전주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수도권은 0.34% 상승해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고 서울도 0.19%로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지방은 0.22%를 기록해 0.16% 상승한 전주보다 상승폭이 0.06%포인트 커졌습니다. 5대 광역시도 전주보다 0.19% 상승해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169개로 전주보다 4개 늘었고 보합지역은 8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하락지역은 3개에서 4개로 1개 늘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지역별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및 한도 축소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지난주 상승폭 0.19%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노원구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상계동 대단지와 공릉동을 중심으로 0.26% 올랐고 마포구는 주요 단지의 신고가 거래 영향으로 0.24% 상승했습니다. 용산구는 리모델링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0.24%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압구정동과 역삼동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0.25% 상승했고 서초구도 방배동과 반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23% 올랐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과 장지동을 중심으로 0.22% 상승했고 강동구는 명일동과 고덕동 등을 중심으로 0.18% 올랐습니다. 다만 신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도 일부 발생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축소했습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와 가양동 위주로 0.24% 올랐고 금천구는 독산동과 시흥동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19% 상승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교통 호재가 있는 옥년동과 송도 신도시 인근 중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0.64% 크게 올랐고 계양구도 교통 및 학군 등이 양호한 계산동과 규련동을 중심으로 0.50% 상승했습니다. 부평구는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삼산동과 산곡동을 중심으로 0.44% 올랐고 서구는 가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41% 상승했습니다. 오산시는 인근 지역 대비 저가 인식이 있는 지곡동과 양산동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71% 크게 올랐고
평택시도 가재, 세교, 합정동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64% 상승했습니다. 화성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기산동과 반월동 단지를 중심으로 0.59% 올랐고, 의왕시는 삼동과 왕곡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58% 상승했습니다. 군포시는 송정지구와 구곡지구를 중심으로 0.54% 올랐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신시가지에 위치한 중소형 단지 및 반여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50% 상승했고, 기장구는 개발 호재 기대감이 있는 정관읍을 중심으로 0.49% 올랐습니다. 연제구는 연산동과 거제동 구축을 중심으로 0.47% 올랐고, 동래구는 낭민동과 안락동을 중심으로 0.31% 상승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수왕지구에 위치한 중저가 단지와 운남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2% 올랐고, 북구는 신용동 신축단지 중심으로 0.28% 상승했습니다. 서구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풍암지구를 중심으로 0.24% 상승했고, 동구는 산수동과 용산동 신축을 중심으로 0.22% 올랐습니다. 이어서 주간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주간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20% 상승하며 0.16% 상승한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서울은 0.14%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0.16%를 기록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0.05%포인트 커졌습니다. 고대광역시는 0.15%를 기록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166개로 전주보다 4개 늘었고, 보합지역은 8개로 전주보다 4개 줄었습니다. 하락한 지역은 2개로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별 전세 가격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교통 및 정주 환경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단기 급등한 일부 단지는 매물이 누적되고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지난주와 동일한 0.14%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마포구는 아현동 인기단지와 성산동 구축을 중심으로 0.19% 상승했고, 중구는 신당동과 황학동 영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0.19% 올랐습니다. 은평구는 불광동과 녹번동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0.17% 상승했습니다. 강동구는 성내동과 천호동 구축 및 암사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8% 상승했고, 강남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대치동 및 개포 청담동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0.15% 올랐고,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잠원, 반포, 방배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12% 상승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 신천동 대단지와 장지동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11% 상승했고, 영등포구는 교통 접근이 양호한 당산동을 중심으로 0.19% 상승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송도 신도시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62% 상승했고, 미추홀구는 도화동 중저가 구축 단지와 용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5% 올랐습니다. 계양구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병방동 및 임학동을 중심으로 0.32% 상승했고, 남동구는 논현동과 간석동 중소형 매물을 중심으로 0.27% 올랐습니다. 양주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북동 및 덕계, 옥정동을 중심으로 0.57% 올랐고, 시흥시는 은계지구 신축단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0.53% 상승했습니다. 안성시는 공도읍과 교통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0.47% 상승했고, 남양주시는 금곡동 등 대단지를 중심으로 0.37% 올랐습니다. 울산 북구는 매곡동과 송정동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상승과 동반해 전세 가격도 0.45% 올랐고, 울주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운양, 온산읍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25% 상승했습니다. 동구는 서부동과 화정동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0.24% 올랐습니다. 대전 동구는 신흥동과 대동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0.37% 상승했고, 유성구는 교육 환경이 양호한 전민동과 신성동을 중심으로 0.31% 올랐습니다. 대덕구는 읍내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0.29% 올랐고, 중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중천동과 목동을 중심으로 0.28% 상승했습니다. 세종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고운동과 보람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7% 상승했습니다.
0.03%를 기록한 지난주 대비 상승폭도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부동산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최용민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용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들 살펴볼까요? 네, 먼저 공공 분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이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LH는 오는 12일 파주 와동 A1 블럭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공공분양 290가구 중 212가구입니다. 파주 와동 A 블럭은 총 건설호수 434가구 중 290가구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144세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특히 이 단지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돼 같은 동, 같은 라인의 공공분양 290세대 및 행복주택 140세대가 혼합돼 분양됩니다. 이 소셜 믹스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소셜믹스란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함으로써 주거 격차로 인해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곳은 자유로와 제2자유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유치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가까워 서울 생활권을 노릴 수 있으며 인근에는 GTX-A 운정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쇼핑시설 및 우체국, 운정보건지소, 헬스케어 센터 등 공공시설이 편제돼 있고 도로로 통학이 가능한 지산, 한가람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고 가람도서관 등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LH는 지난 9월 30일 2021년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3분기 행복주택 규모는 서울 본동 등 16개 단지 총 4,197가구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고령자, 창업인 등의 대상입니다. 12일부터 일제히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민간 아파트 분양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들이 일반 분양을 시작하나요? 예, 먼저 경기도 이천시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자이 브랜드라 관심을 끌고 있는 이천 자이더 파크가 12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청약 일정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 단지는 브랜드 아파트인데다가 이천 거주자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 이천 거주자까지 청약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하 6층, 지상 최고 25층, 111동, 전용 면적 59에서 107제곱미터, 총 706가구 규모로 대부분 호베이 평형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특히 이 단지는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부학공원 내 들어서는 이른바 숲세권 단지입니다.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지자체를 대신해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의 주거시설을 짓는 방식입니다. 도서관, 잔디마당, 어린이 공원, 가족 피크닉장 등 레저 공간 및 복합 문화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와 영동고속도로 이천 IC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넘었다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천은 비규제 지역이라 청약 재당첨 제한이었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점유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강릉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강릉시 교동 산 14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도 같은 날 특별 청약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5층 8개동, 전용 84에서 135제곱미터, 총 688세대가 규모입니다. 이 단지는 축구 경기장 10배 크기 7만 제곱미터 규모의 교동 2공원과 함께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조성됩니다.
강릉 내 마지막 민간 공원 특례지로 높은 희소성을 자랑합니다. KTX 강릉역이 단지 바로 옆 앞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역까지 약 2시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릉대교, 35번 국도 등 도로망과 가까워 시내외 이동 역시 수월합니다. 강릉의 중심지 교동생활권과 가깝고 단지 주변으로 각종 상업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동초, 율곡중, 명륜고 등 전 연령대 학군이 모두 도보권에 있어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들어서는 더샵 진주 피에르테도 같은 날 특별 분양을 시작으로 본격 청약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8층 7개동, 전용 면적 74에서 124제곱미터, 총 798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장제공원을 품은 숲세권 단지로 초전초, 진주 동명중고, 명신고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단지 앞에는 2023년 동부시립도서관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특히 포스코 건설은 이 단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장 웰컴 라이팅 및 대기 전력 차단 시스템 등 다양한 설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도 비규제 지역이라 청약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진주시를 비롯해 경남, 부산, 울산 등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네. 자, 경남 진주시의 청약 단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일정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모집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오는 15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혼합된 신길 AK 프루지오를 분양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24층 5개동,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도시형 생활주택 296세대와 전용 면적 78제곱미터 오피스텔 96실이 총 392가구를 모집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지하철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이 도보권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신안산선 복선 전철도 인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림역 경전철과 난곡역 경전철도 예정돼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신길 뉴타운이 위치했으며 영등포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 문화시설도 가깝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공공 분양부터 오피스텔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지들이 청약을 시작하네요. 자, 지금까지 최용민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들 살펴드렸습니다. 최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부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분양시장만큼은 그 열기에 여전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자, 짧은 가을입니다. 충분히 가을 즐기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외 활동 너무 많아. 못 고르겠어. 그렇다면 바로 여기! 집통 서포터즈에 지원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SNS 운영에 소질 있는 남녀노소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부동산 콘텐츠 기획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도 쌓고 서포터즈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혜택도 잡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집통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